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실제 상담 사례, 오늘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5인 가족 보험 상담 사례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상담 사례를 간헐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더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라고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는 생각에 실제 사례를 오픈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사례부터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제가 멀리 가서 상담을 하고 계약을 했던 분인데 아내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5인 가족이셨고 남편은 79년생이셨고요. 군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은 81년생이셨고요.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녀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지금 기준으로 아들이 셋이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하나가 있었고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4살짜리 남자아이들만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엄청 힘들었겠죠. 그쵸?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아들이 셋이어서 힘든 것도 있겠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비 그리고 입히는 옷, 장난감, 식비 이런 것들 때문에 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랬었고 이분이 연락이 온 목적은 전반적인 보험을 검토를 하고 싶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본인 보험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토탈 보험료를 여쭤봤고 5인 가족 토탈 보험료가 보장 보험료 저축은 빼고 27만원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남편분께서 5만원을 우체국에 다 납입을 하고 계셨고 아내분은 실비도 없으셨어요. 굉장히 놀랬는데 큰아들은 첫째 아들이죠. 10만 몇천원 정도 됐었어요. 10만원 정도의 어린이 보험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제 기억에 5만 8천원, 셋째랑 좀 헷갈리는데 거의 6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마찬가지 6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상담을 원하셨고 본인의 보험을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이 토탈 27만원이라는 금액에서 더 추가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하셨고 어느 정도 이제 최소의 금액으로 만들고 싶어 하셔서 미리 일단 자료는 제가 미리 받았고요. 만나기 전에 분석을 조금 한 상태에서 만나서 이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례였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어떻게 컨설팅이 됐는지 공유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제가 작게 내용을 적었고 이제 한번 써볼게요. 일단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감기나 골절, 깁스, 가벼운 화상 이런 것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을 장기간 10년, 20년에 걸쳐서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간단한 것 때문에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물론 이거는 보장은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보험에 가입하는 핵심 이유는 스타일러가 또 다 돌아갔네요. 큰 사고나 큰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큰 사고나 큰 질병에 대비한다는 뜻은 면역력이나 쉴드가 아니에요. 그렇죠. 보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보험은 결국에는 돈 문제예요. 내가 모아놓은 저축해서 힘들게 해놓은 돈이 의료비로 안 빠지게 지킬 수 있게 해주고요. 또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돈을 제공해주는 게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상담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어떻게 상담했는지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큰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드는 비용, 결국엔 제가 비용 문제라 그랬죠. 보험은 크게 세 가지 비용이 듭니다. 큰 사고나 질병에서 생활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간병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비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세 가지에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이 세 가지를 피해갈 수 있는 분도 없고요. 큰 사고나 질병에서.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탈 여기 27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27만 원. 여기입니다. 27만 원. 가족보험료로 27만 원이라는 돈을 납입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이 과연 누구한테 집중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전에 처녀총각일 때는 나만 보험이 생명보험, 손해보험 주요 특약들을 다 가지고 있고 알맞은 금액이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내가 보험이 잘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가 됐거든요. 그래서 토탈 지출하는 토탈 금액 27만 원이 이 전체 우리 가족을 잘 케어해 줄 수가 있느냐, 리스크를 해지해 줄 수가 있느냐를 고려하셔야 돼요. 이게 컨설팅의 핵심입니다. 가족 컨설팅의.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한테 큰 사고나 질병이 발생을 하면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비용이냐면 생활비, 간병비, 의료비가 발생을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빠가 있고요.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녀가 한번 큰 사고나 질병에 보험사고가 나 볼게요. 그러면 나름의 보험이 있으니까 의료비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돌봐줄 엄마가 있습니다. 생활비를 보러 올 아빠가 있죠. 그렇죠. 리스크가 조금 요 정도 리스크가 있네요. 자, 그 다음 엄마가 한번 아파 볼게요. 큰 사고나 질병에 걸리면 나름의 의료비가 나올 거고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없었는데 일단은 보통 집은 나름의 의료비가 나올 거고 생활비를 보러 올 남편이 있고요. 돌봐줄 사람이 있나요?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친정엄마 있잖아요. 시엄마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있지만 10년 뒤, 20년 뒤엔 또 어떨까요? 그쵸.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되죠. 지금 기준으로 간병비가 10만원에서 12만원 하루에 듭니다. 제대로 큰 사고나 질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1년 정도 주구장창 누워있게 되면 간병비만 수천만원이 나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아빠는 돈 벌러 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집 팔고 몸 팔고 밥 팔고 다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거고. 자, 엄마는 아이들보다 조금 이 간병비에 있어서 조금 더 리스크가 있네요. 아빠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나름의 의료비가 보험이 있으니까 나올 거고. 돌봐줄 사람이 있나요? 돌봐줄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이 엄마가 돈 벌러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생활비마저도 원래 아빠가 1을 벌었다고 하면 0.6이나 0.5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사회 구조가 그렇고 경력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두 명이 돈을 벌다가 한 명이 들어눕게 되면 소득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27만 원이라는 돈을 쓰고 있는데 엄마, 아빠, 자녀 중에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일 때 보험료가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으면 잘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어요? 당연히 이 가정 기준으로 소득이 많은, 엄마가 소득이 많으면 엄마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일단 일반적인 가정 기준으로 아빠한테 27만 원 중에 가장 큰 비중이 투입이 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엄마, 그 다음 자녀입니다. 이게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베이비 페어에서 태아보험을 팔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성인보험을 상품 브로셔만 가지고 와서 이거는 특약이 암이 얼마고 뇌출혈이 얼마고 심근경색 골절 얼마고 이거 필요해 이거 하나 해줘 라고 말하는 분들을 왜 싫어하냐면 그거는 보험을 파는 거예요. 그렇죠. 보험 판매 사원이죠. 보험 설계사라고 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두루 봐야 될 것 같아요.
암보험을 하나 팔아도 기존에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열어봐야죠. 거기에서 부족분만 설계를 해주면 되는 거고, 가족보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족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직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분들이 자녀들한테 22만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할 때 과연 이 어린이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분들께서 엄마 보험이 없는 거를 아셨을까요? 아빠 보험이 5만원밖에 없는 걸 아시고 아이들 보험을 이만큼 해놨을까요? 아이들 보험이 이렇게 많이 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력이 있는 가정은 많이 해줘야죠. 보험은 나쁘지 않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유지만 가능하다면. 그렇죠. 근데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보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돈을 추가로 엄마 아빠한테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고, 그런 경우에서는 이 27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재분배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송이 좀 길어지네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문제점 뭐였냐면, 첫 번째, 남편분과 아내분이 아예 별개로 보험이나 돈이나 모든 저축을 따로 관리하셨어요. 그래서 남편분 보험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남편분 보장을 아예 건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분도 일단 자기 거만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셋째 아들이 타고난 게 심장이 좀 안 좋게 태어나서 아기 때 깐난쟁이일 때 수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 보험은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왜냐면 보험을 섣불리 해지하고 갈아탔다가 부담보가 잡히고 아예 가입이 안 되든지 부담보가 잡혀버리기 때문에 이 아이의 보험은 손대면 안 되는 보험이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 거는 아예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러면 제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죠. 돈을 더 추가로 하시기는 굉장히 힘든 상태였고, 첫째 아들 금액이 아들 1에 보험료 10만원과 그리고 아들 2에 보험료 6만원이었어요. 토탈 16만원이죠. 16만원으로 엄마와 다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보장을 해주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 영상에도 그 컨셉이 영상이 있는데, 이 16만원으로 엄마 암 진단금, 엄마가 암보험 가족력이 또 심지어 있으신 분이셨어요. 엄마 암 진단금, 비갱신, 그리고 밑에다 쓸게요. 비갱신 그리고 종신토록 비갱신으로 보장되는 거를 아니죠. 3,200만원 설계를 해줬고요. 16만원으로. 그리고 갱신으로 5천만원을 추가를 시켜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또 암수술 할 때마다 200만원, 암 입원을 하면 10만원씩 120일 동안 나오는 것도 또 별도로 넣어드렸고요. 엄마는 이렇게 됐어요. 엄마. 그리고 큰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아들 1 그리고 아들 2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금 2천만원씩 둘 다 마찬가지 같이 적을게요. 그리고 암수술과 암 입원에 대해서 각각 또 넣어줬어요. 그리고 일반 입원, 모든 입원을 말하는 거죠. 일반 입원, 입원비 4만원씩 넣어줬고요. 그리고
수술 1종부터 5종까지 거의 1800가지 이상 수술이죠.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뭘 넣어줬냐면 실비를 넣어줬어요. 아들 둘 다. 그리고 엄마는 여기에서 엄마도 실비가 없어서 엄마도 실비까지 넣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해서 토탈 얼마 나왔냐면 조정 후, 조정 가능 금액이 16만원인데 조정 후에 17만원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만원이 초과했어요. 다 포함해서. 엄마는 암 진단금을 비갱신 종신형으로 3,200, 여기에는 유방암이랑 생식기암, 자궁암도 포함돼요. 3,200에. 더 적은 금액이 아니라 3,200을 줍니다. 그리고 갱신형 암보험을 5천만원 해가지고 총 8,200의 암 진단금을 만들어줬고, 암 수술, 암 입원에 대해서 특약을 또 별도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실비도 추가가 됐습니다. 요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요 엄마 보험 밑에다가 자녀 특약을 넣은 거예요. 애들은 첫째랑 둘째가, 셋째는 손 못 댔고요. 암 진단금 2천만원씩, 그리고 암 수술할 때마다, 입원할 때마다 돈이 지급이 되고요. 모든 입원, 상해든 질병이든 4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 특약은 1종부터 5종까지 넣어줬고요. 아이들 각각 실비를 넣어줬어요. 총 실비를 엄마 실비, 아이 2명 실비, 그리고 아이 보장, 엄마 암에 대한 보장을 넣어주고도 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옆에 한번 볼게요. 최초에, 자, 이 가족의 총 보험료는 만원이 추가가 됐어요. 28만원이죠. 만원이 추가됐으니까. 남편 보험 손 못 댔고요. 셋째 아들 보험 손 못 댔습니다. 하지만 아내 보험과 아이들 보험을 리모델링을 해줬죠. 이 집은 엄마가 굉장히 큰 리스크였었어요. 만약에 엄마가 아파버리면 이 가정의 경제 활동 자체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물론 안 아프겠지만, 근데 우리 보험은 만약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암 진단금을 넣어줬고요. 실비를, 제일 중요한 실비를 넣어줬고요. 그러면서 아이들 보장까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셨고요. 같은 상황에 있는 주변 친구들 소개해줘가지고 같이 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도 계약을 함으로써 도움을 받은 건 맞고요. 지금까지도 관리를 해드리고 보험금 청구까지 해드리고 있는데, 저도 그분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셔서 소개받아가지고 또 계약을 해서 저는 또 이렇게 제 사업을 넓혀갈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서로 윈윈할 수 있었던 상담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굉장히 여러분들의 증권을 한번 열어보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험 상품 하나하나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근데 그 설계 전반적으로 우리 가족은 토탈 보험료가 40만원인데 50만원인데 또는 30만원인데 이게 엄마나 아빠 아이들 잘 보장이 되고 있는 건가, 고민을 충분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보장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해지를 하면 안 돼요. 부담보가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확인한 다음에 옮겨 탈 수 있는 거는 옮겨 타는 게 우리 가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똑같은 가족 보험료, 토탈 보험료를 내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카톡을 이용해 주시면 조금 제가 놓치지 않고, 또는 제 답장 또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고 바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카톡 남겨주세요. 친절히 상담에 응해 드리겠습니다. 단순 견적을 위해서 이렇게 건들지는 말아주세요. 굉장히 바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